아, 자, 오늘의 강의는 이제 와인과 관련된 마지막 이렇게 분야별 강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저트 와인인데요. 사실 와인 중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와인이 디저트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 때까지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철기 시대 때 세대들은 뭐 디저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저처럼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은 디저트는 아직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이렇게 또 특히 한국에서 소주에 찌든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단 걸 좀 싫어해. 이 술 먹는 것에 있어서 단 걸 싫어하는데, 그런데 사실 디저트 와인은 어느 놈이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와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나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리 이렇게 디저트 와인이 그렇게 우리는 와인하면 무조건 레드 와인이 중심이고 이제 화이트 와인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디저트 와인은 화이트 와인의 한 분야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를 따로 떼는 것은,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한 데는 이 와인의 역사와 또 와인의 어떤 이 우리가 즐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뗐습니다. 제가 제목을 초장끝발 개끝발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제 명리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사주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하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사주가 무슨 사주인 줄 아세요? 예, 제일 좋은 사주는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뛰어난 관직을 이루고 유명해지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사주는 말년이 좋은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 사실 좀 젊었을 때 좀 잘 나가다가 이제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어떤 의미로 마감하느냐가 사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한 19살 때부터 약 23년간을 미친 개처럼 술을 마셨거든요. 그냥 술을 마시면 정말 매일매일 끝장을 보듯이 마셨어요. 다음날 해가 떠오르고 막 사람들 출근하고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다시 직장에서 나올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마셨나? 왜 그렇게 마셔서 결국 몸 베리고 그냥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고, 그리고 그렇게 마실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돈을 내가 늘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벌었으면 그렇게 미친 술을 안 마셨을 거야. 이게 이 첫 번째로는 돈이 왼수예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술자리에 끝을 낸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그냥 적정히 먹고 딱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문화에 굉장히 취약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왠지 내가 한 뭐 3명, 4명, 5명 술 먹는데 내가 야 오늘 여기까지 먹자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유약한 캐릭터로 남게 되거나, 혹은 과감하게 딱 일어서서 그걸 계속 먹으려면 난 집에 갈게 하고 가려면 뒤통수가 늘 근질근질해. 이 새끼 내 자리를 벗어나고 내가 자리를 뜨고 나면 이것들이 얼마나 날 씹을까 라는 그 공포 때문에, 이 공포가 서로 연쇄적으로 물리면서 계속 1차가 2차가 되고 2차가 3차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모두가 필름이 끊겨야만이 사실상 강제 귀가를 당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합법적으로 아니 굉장히 관습적으로 마지막을 딱 끊어주는 그런 어떤 그 마무리의 질서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학생들이 술을 마시건 직장인이 돼서 술을 마시건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건 이런 이제 그 막 다음 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음주 문화가 이어져.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뭐 직장 회식을 한다 해도 뭐 이렇게 저 술 안 마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 하고 뭐 집에 가는 큰 애들이 뭐 많이 늘어나서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지만요. 아직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를 못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와인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좋은 이유 99개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걸 마시면 오늘은 아쉽지만 마지막이다 라고 점을 찍어주는 그런 어떤 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지 멈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저트 와인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일단 한 잔씩 따르셨습니까? 네.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에스트렐라 MV는요. 프랑스 품종으로는 무드베드르 그리고 스페인 말로는 무드비에드로라는 품종으로 만든 이 레드 와인을 만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 무드베드르는요. 그 레드 와인을 만들 때 일종의 약간의 뭐 한 2% 3% 조금 이렇게 블렌딩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렇게 약간 와인 전체에 가령 큰 메이저를 차지하는 시라나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특징적인 어떤 약간 그 향, 포도의 그 과일 향을 만드는 데 쓰는 일종의 부가적인 그런 이제 일종의 조연, 감초 이런 역할을 하는 품종인데 이 품종으로 이런 이제 아주 스윗한 그 디저트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예, 그냥 사실 일단 달콤한 게 들어가면요, 일단 우리의 뇌 신경이 좀 많은 안심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막 피로나 스트레스, 또 혹은 막 그런 쪽 특히 이제 막 억압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릴렉스한 어떤 그런 기분을 주고, 그다음에 피곤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가 소진된 경우에도 이런 이제 달콤함이 이제 많은 에너지를 이제 충족시키게 되죠. 저는 왜 인간은 그 맨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게 됐을까? 사실 디저트 와인은 디저트 와인 그 자체로 디저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디저트와 함께 먹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디저트를 먹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디저트야말로 법칙이 없죠, 그죠? 그 앞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 먹었느냐, 따라 다 다른데 우리나라가 어디거나 전 세계 모든 음식 문화권에는 전부 맨 마지막에 달콤한 것을 먹는 그런 문화를 거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디저트들이
그 전통적인 디저트들이 있는 거 아세요? 각 동네마다 뭔가 이 각 지역마다 아주 이렇게 특징적인 단맛을 지닌 디저트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들이 꼭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의 음식 문명처럼 어떤 격식과 순서를 갖춰서 디저트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디저트에 해당하는 마지막 마무리에 혹은 그 일종의 어떤 하나의 입가심의 개념으로 단 음식 문화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디저트 와인의 원칙이 있어요. 딱 하나의 원칙. 뭐냐면 자기가 그날 먹는 디저트보다 디저트 와인의 당도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살아야 되나 싶지만 안 먹을 거면 모르나 먹을 거라면 만약에 그날 먹는 디저트가 그날 먹는 디저트 와인보다 당도가 더 높아 버리면 디저트 와인은 솔직히 아무런 맛을 못 느끼거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꼭 어떤 종류든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디저트 와인을 먹을 때는 그 디저트 와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의 이 당도, 단맛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길은 디저트를 좀 덜 단 걸 먹으면 이 디저트의 단맛이 훨씬 더 잘 느껴지겠죠. 근데 또 그래서 이 단 음식을 먹을 때 단 이 디저트 와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당도를 한 개만 먹는 것보다 당도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당도를 극대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무리에서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의 마무리에서 당도를 극대화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포만감, 육체적, 정신적 포만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기분이 좋은 자리에서는요, 막 들어가요. 기분이 좋거나 또 음식이 맛있거나 음식도 맛있고 기분이 좋으면 막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뇌가 잠시 출장을 간 거죠. 판단. 근데 어느 정도 이 마지막에서 당도를 먹게 되면 일단 뇌가 판단하는 포만감이 극대화되어서 사실 실제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육체적인 만족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드디어 이 먹는 것과의 투쟁이 끝나고 이 풍요로운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는 걸 몸이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충족감을 위해서인데요. 지금은 세상인 천지가 전부 다 단 음식이죠. 근데 제가 한번 말했던 대로 100년 전까지 인류 사회는요. 단맛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맛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인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에 이제 보면은 정말 이전까지 사탕수수나 인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특히 액화당, 옥수수를 가지고 만드는 화학적으로 만드는 액화당.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당분은 다 액화당입니다. 이런 뭐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당분, 뭐 이런 청량음료나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당분들은요 설탕이 아니에요. 전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액화당이거든요. 그런 당분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당분이 세계화된 것은 이런 다 알다시피 사탕수수가 이제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재배돼서 세계로 뿌려지기 시작한 것부터니까 16세기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당분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이거야. 하나는 과일에서 구하는 거. 우리로 치면 곶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과일의 당분은 지금 생각해도 참
과일은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맛을 보면서 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보다 더 나는 순수한 당분을 구하고 싶다. 그건 뭐예요? 곡물에서 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엿을 곤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쌀에서 그 당분을 추진했는데 이 쌀은 주식이잖아요. 곡물은. 근데 이 주식이 우리 여유 있었던 역사가 거의 없어 인류 역사에. 그러면 주식을 먹어야 될 것을 가지고 당분을 구해야 되니 남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주식을 빼앗아서 당분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른바 굉장히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권력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 밖에 선 자들은 정말 당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수많은 민간의 요법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었는데, 가령 이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담쟁이 능풀 잎과 줄기에서 당분을 추출을 민간에서 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걸 20세기에 와서 진짜 그 옛날에 그 문헌대로 해봤더니 진짜 당분이 나오긴 나와, 담쟁이 능쿨에서도. 근데 정말 어떤 그냐면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한 1리터짜리 물에 설탕 그 한 티스푼 하나 정도 넣은 정도의 당도, 그런데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 단맛이라고 하는 미각은 우리의 혀안에 존재하긴 하나 사실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사실상 그리 경험하지 못한 맛이고, 이것이 지난 100년 사이에 지난 수천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 집약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 단 것에 이 지랄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의 DNA 이게 뭐 다 대충 다 보니까 다 대충 쌍놈 출신들이거나 뭐 저기 그 밑바닥 출신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벙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뭐 권력을 누리던 그런 집안 한가운데 쓰는 사람의 그런 DNA를 타고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DNA 속에는 당근에 환장한 어떤 수천 년 동안 이 배어 있는 그 당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있었어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 열망이 아무리 강하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맛이 단맛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친 듯이 그걸 몸에다 퍼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맛에는 정말 단맛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허영의 역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허영을 상징하는 맛. 그것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채택했을 때는 인간이 누려볼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만족감을 누리는 맛. 그래서 우리는 단맛으로부터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맨 마지막에 뭐 꼭 단 걸 먹어야 된다는 뭐 법률이 우리나라 뭐 국회에서 통과한 것도 아니고 뭐 헌법 뭐 76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난 맨 마지막 마무리는 난 아주 쓴 걸로 하는 것이 난 더 좋아라고 우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죠? 근데 정말 어떤 하나의 자리가 마무리될 때 마지막 기억을 모두가 달콤한 기억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마무리하는 건, 이것은 참으로 참 괜찮은 기억의 공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디저트 와인은 그냥 화이트 와인인데, 너는 근데 이 화이트 와인은 그럼 어떤 거는 우리가 때까지 그동안 쭉 이렇게 와인을 마셨는데 대부분의 와인은 드라이해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떤 것은 드라이하고 어떤 건 스윗하다. 그럼 스윗한 건 씨발 설탕을 막 삽으로 퍼넣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그 와인 만드는 방법의 과정에서 결정돼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어? 뭐 이렇게 뭐 기호 나오고 이러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뭐 플러스 뭐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습니까? 응? 예. 왜냐 아주 그걸 갖다 편안하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 포도라는 과실 속에 들어있는 극악 굉장히 극도로 높은 당도가 알코올로 전화하는 거죠. 그죠? 알코올과 이제 CO2 이산화탄소로 전화하는 과정으로서 만드는 게 와인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그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 당분은 알코올로 쫙 해서 당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이제 발효되면서 이제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술 담글 때 드디어 이제 누룩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거 온도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한 그 발효에서 올라가는 온도를 인위적으로 멈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를 인위적으로 딱 중지시키게 되면 그 당도가 알코올로 완전히 전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겠죠. 잔당이라고 합니다. 잔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96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와인 만드는데 화이트 와인이 왜 사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었냐면요. 레드 와인은 100년 전이고 200년 전이고 500년 전이고 하다못해 그때 우리 얘기했던 대로 기원전 172년이고 간에 레드 와인은 잘 만든 와인이 언제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화이트 와인은 1960년대 될 때까지 꽤 유명한 와인을 해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도 솔직히 별로 맛이 없었대요. 그냥 좀 쓰기만 하고 빨리 변질되고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이렇게 오크통이나 이런 데서 숙성을 시키다 보면 이런 이거는 인위적인 인간의 조절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됐어. 그 온도의 미묘한 조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스테인레스 숙성이 이제 과학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런 이제 진짜 그야말로 우리 이 방법 크리는 스탠에서 그냥 이 와인을 이거는 전부 다 온도 뭐 그냥 그 발효 과정 이 단계를 전부 과학적으로 다 컴퓨터로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오크통이 아니라 스테인레스라는 어찌 보면 참 그 비인간적이지만 비자연적이지만 이런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화이트 와인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앞당기면서 사실 1960년대부터 화이트 와인의 생산이 굉장히 그 이제 비약적으로 그 노하우가 발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스윗 앤 드라이의 이 당도들을 정말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 중에서 제일 만들기가 어려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샴페인이잖아요. 샴파뇽.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뭐 병 안에서 2차 발효까지를 해야 되고 뭐 대고로 주망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나 찌꺼기를 빼내야 되고 또 막 도사주라 그래서 리큐어를 타야 되고 무슨 한 병 마실 때까지 도대체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 되는 거지.